2021년 11월 10일 오늘이 수요일 낮 11시 낮 12시 35분쯤 된 것 같습니다. 하루에 제가 꼭 봐야 될 유튜브 강의도 굉장히 많고, 또 카톡에 있는 꼭 중요한 것은 꼭 봐야 되는데, 그것도 봐야 되고 뭐 공부할 것도 많고, 그런데 또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영상 기록을 남겨봅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이제 되어가는 이 과정을 내가 영상 기록으로 남겨 놓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거든요.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내가 언제부터 이 기록을 남겼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1년 이상 돼요. 그 기록을 쭉 작년 총선 전후부터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되네요. 2019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700일간 이제 기록을 정도 지금 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100일 100일까지는 안 되고 한 120일 정도 이렇게 남은 것 같은데, 오늘 중요한 것은 보니까 우리 국가혁명당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의장으로 유종열 정치학 박사님인가 이분이 선임됐다고 하는 것을 내가 조금 전에 봤어요. 뭐 오늘 하셨는지, 오늘 상임의장님으로 유종열 정치학 박사님께서 국가혁명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의장으로 발령을 받았는지, 총재님께서 발령장을 직접 주시더라고요. 뭐 어제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날짜를 프레카드에 쭉 국가혁명당사 여의도에 있는 국가혁명당사에서 임명장을 드렸는데, 플래카드 뒤에 보니까 날짜가 안 적혀 있더라고. 아마 오늘 오전에 했는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하여튼 오늘 내가 봤는데, 뭐 오늘 아니면 어제거나 뭐 그렇겠지. 아마 오늘 맞지 싶은데 오늘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 오늘 뭐 갑자기 점심을 먹으면서 조금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2016년도에 2016년도 3월 달에 3월 26일 날 토요일 날 허경영 총재님을 이제 아련을 하고, 그 달 2016년 5월 달부터 하늘궁 방문이 시작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달에. 그래서 제 1회 내 딱 가려고 했어요. 가려고 딱 폼을 잡아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내가 이제 올라가야 되겠다. 1회 그때 하늘궁 방문을 좀 하고 싶더라고. 마음에서 그게 우러나더라 말이에요. 총장님께서도 오시라 그러니까. 그때 1회 방문회 때 그게 한 20명 안 됐습니다. 10명은 넘었고 20명은 안 되고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때 박마리 님이라고 그분이 1회 때 가셨다 하더라고요. 딱 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내 이름은 밝힐 수는 없고, 이분이 말이에요. 총재님께서 2009년도에 1년 6개월 동안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돼 가지고 1년 6개월 형을 살고 이렇게 나오셨어요. 나오고 난 이후에 그때 관련된 검찰, 법원 그런 사람은 이제 정신교육대 가야 안 되겠습니까? 가서
그건 그렇고, 이제 갔다 오셔가지고, 그 안에서 총재님께서 이제 그, 뭐, 콜미라든지 그 많은 노래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넣으시고, 이제 그 노래를 이제 이렇게 부르시고, 이래서 엄청 인기가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막 1등을 몇 번 하고, 그 노래가 한국 두 곡이 아니거든요. 여러 곡을 이렇게, 내 그 노래 제목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그 여러 개 곡을 뭐 다 이렇게 1위를 하고 인기가 엄청 좋았습니다. 교도소에 구속 수감돼가지고 넣어가지고 또 그렇게 인기 받는 분도 또 드물잖아요. 인기가 엄청 좋으니까 그 당시에 그 SBS하고 MBC 두 군데서 그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어떤 보도가 나왔어요. 뭐 하여튼 그것이 알고 싶다 하고, 그 제목은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러고, MBC에서는 거기 그 비슷한 어떤 그 프로그램을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것을 보냈는데, 거기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아주 좀 이렇게 안 좋게 인식을 하게끔 한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거 딱 보도되고 난 이후에 총재님께서는 더 이상 방송 활동을 하기가 힘들 정도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언론, TV, 이제 방송, SBS, MBC, KBS, 이 방송이 사람을 그냥 완전히 죽이고 살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래가지고 엄청 이제 나쁘게 인식을 심어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내가 이제 그 하늘공항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 텔레비를 봤느냐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 본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래 내가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그걸 봤어요. 그 텔레비 두 개, SBS하고 MBC에서 하는 걸 보고, 그럼 조금 가는 걸 보려해볼까 이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시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바로 올라가진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래는 내가 못 갔지.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허경영 총재님이 이제 그 당시에 토요일마다 하셨어요. 토요일마다 하고, 하늘군 강의는 2주에 한 번씩 했어요. 그 당시 처음에는 매주 안 했어요. 한 달에 2번인가 뭐 이 정도 겪어서 했어요. 그래 쭉 보다 보니까 이제 2016년 5월, 6월, 7월, 8월 딱 9월달 딱 돼가지고서는 더 이상 나는 이제 망설일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지지 선언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거기서 내 페이스북을 통해서 2016년 9월 30일 날 내가 우리나라의 모든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허경영 총재님이다. 이렇게 내가 그 페이스북에 간단하게 내가 그 글을 적었어요.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찍은 그 사진하고 사진을 더불러서, 그 뒤로 내가 뭐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허경영 총재님을 이렇게, 총재님이야말로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냈어요. 그렇게 보내놓은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마상봉, 지금 이제 김해 국가혁명당 저 고문님으로 계시는데, 그분한테도 내가 보냈던가 봐요. 나는 그 막 보내고 나면은 내가 누구한테 보냈는지도 막 잊어버려요. 그냥 있었는데, 그분이 또 이렇게 유심히 봤는가 봐요. 유심히 보고, 그분도 이제 마음이 동해가지고 2017년 1월달인가 1월달 그때 하늘군까지 갔었어요. 그 마상봉 고문님께서 가시고, 나는 이제 그 전에 갔고, 나는 2016년 12월 달에 갔고, 마상봉 고문님은 2017년 1월 달에 갔고, 그래가지고 2017년 1월 달 하여튼 그때부터 내한테 전화가 엄청 오더라고. 마상봉 고문님이 내한테 전화가 엄청 왔어요. 그걸 나는 첫 보면 전화를 받아보나 안 받아보나 뻔하다고. 왜냐하니까 그 당시에는 국혁대라고 국가혁명당이 나오기 전에, 국가혁명당은 2019년 7월 달에 이제
경남도당을 시작으로 해서 창당대회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2019년 8월 15일 날 중앙당이 이제 창당이 되었고, 그 이전에 한 2년 한 6개월 전에 2017년 3월 1일 날에 국가혁명연대가 발족이 됐다고. 그때 이제 박경린 그분이 이제 또 계셨고 하려는데, 박경린 이분이 이제 마상봉 고문님하고 통화가 돼가지고 이제 뻔하다고, 나는 그 안 봐도 환하게 알지. 왜냐니까 이 김해시에 그 위원장을 앉혀야 되잖아요. 그 조직을 막 무에서 유를 만든다고. 그럼 부산에도 부산시 위원장, 김해도 김해시 위원장, 양산 위원장, 뭐 밀양 위원장, 이거 막 전국에 다 서울 위원장, 그런 게 막 이렇게 조직이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무에서 유를 만드니까 적 보니까 마상공 고문님한테 내가 전화가 오는데 내가 일부러 안 받았어요. 한 석 달 정도 안 받았다고. 안 받았는 게 왜? 뻔하다고. 받아봐야 김해시 위원장을 이제 하라고 미쳐오는 게 틀림없거든. 그래서 내가 안 받았어요. 그 내가 왜 안 받았느냐 하면은, 적 보면은 내가 이 사람이 그 때문에 전화 오는갑다 알거든요. 왜냐니까 마상공 고모님이 저 박경린 그분하고,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 조직을 총괄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작년 총선 이후에 이제 좀 이렇게 지금 좀 쉬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그전에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김해시 위원장 자리를 앉혀야 되잖아. 그래서 마상공 고모님은 이제 내를 추천하기 위해서 내보고 응낙하라고 이제 그렇게 전화를 내한테 여러 번 했다고. 근데 나는 그 전화를 받지는 않았지만은 뻔한 내용이니까 내가 안 받았다고, 전화를. 그런데 왜 내가 안 받았냐 하면은, 내가 그 당시 그 전에 그 강정산을 믿는 그 단체에 한 17년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보면은 사람을 그런 단체에 가면은 또 그 단체에 사람들이 또 온다고. 오면은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거기 보면은 사람 얼굴을 자세히 보면 다 틀리잖아요. 틀리듯이 모든 것이 다 틀리다고. 그러니까 별별 종류의 사람들이 다 온다고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도 오고, 똑같이 강정산의 가르침이 좋아서 이렇게 왔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그 강정산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무슨 그 건물을 짓는데, 건물이 아니고 저게 이제 그것을 강정산을 믿는 어떤 그 회원들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이제 거기서는 치성이라 그럽니다. 기독교에서는 예배라 그러고, 불교에서는 예불을 드린다 그러고, 강정산을 믿는 그분들이 이제 앉아서 모여서 기도도 하고, 주문을 많이 읽어요. 거기는 주문도 읽고, 또 거기 강정산의 가르침을 이제 공부하는 그런 이제 뭐 사무실이라 그러나, 그 이제 불교로 말하면 뭐 법당이고, 또 기독교 말하면 교회고, 강정산을 믿는 거기서는 도장이라 그랬다고. 그것을 이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세를 구해야 되잖아요. 전세방을 이렇게 구하고, 달세를 주고, 간판도 걸어야 되고, 또 이제 방바닥에 이제 그것도 뭐 이렇게 춥지 않게 이제 이렇게 그걸 하잖아요. 하고 이제 천장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보기 좋게끔 이래 해야 되고, 그 치장을 해야 된다고. 쉽게 말해서 인테리어도 하고, 그 일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이제 밥도 해 먹어야 되니까 주방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걸 이제 만든단 말이에요. 만드는데 이제 그러면 같은 값이면은 우리 이제 그 인테리어 업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약을 하는데, 같은 값이면은 우리 강정산을 믿는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이제 맡기자. 이제 좋다. 이제 그래서 그 사람 하자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을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은 우리하고 직접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 아니고, 몇 단계 건넜는데, 그 사람이 강정산을 믿는다더라. 그런데 인테리어를 잘한다더라. 그래요. 이제 만나가지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고 말이에요. 우리는 똑같이 이제 참 상생지심이잖아요.
내가 지금 어제 며칠 전부터 그 저기 안철수 씨를 내가 조금 새롭게 보고 있어요. 그 안철수 씨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고 하니까 자기는 자기 혼자 편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기도 뭐 재산이 많잖아요. 그 상당히 몇백억대가 아니고 몇천억대 되고 조 단위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몇천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있겠다. 이러 있으니까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자기는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정치가 좀 잘 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좀 잘 되게 해줄까 이 생각이 진짜 있는가 보더라고. 가만 보니까. 하여튼 그런 마음이죠. 남 잘 되려고 하는 마음. 안철수 씨가 그게 전혀 없는 게 아니고 거기 있으니까 대통령 출마를 하려고 하고 지금도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예비후보 등록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출마 선언을 했다고. 그렇듯이 그 남 잘 되게 하는 그 마음, 이 아까 인테리어 업자도 있으리라 그래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그 인테리어를 하는데 돈이 다 들잖아요. 무슨 뭐 전부 다 움직이면 자료도 사야 되고 뭐도 해야 되니까 그래 일단 500만 원을 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뜻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돈을 십시일반 내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내는 것이 다 틀려요. 자기 형편 가정 형편에 따라서 또 자기의 이제 그 강정산을 믿는 그 신심이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자기 재산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적은 사람들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다 틀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뜻이 있는 사람은 이제 거기서 돈을 거둔다고. 그것도 이제 거다 가지고 일단 500만 원을 그 사람한테 줬다고. 줬는데 사람이 행불이 돼버렸어요. 행방불명이 됐다고. 왜냐하니까 그 돈 가지고 날라버린 거야. 참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찾을 수가 없어요. 뭐 찾아가봐도 아무 돈이 없는 거야. 자기가 이제 어떤 남한테 뭐 빚이 많았다거나 그러니까 그 빚가리는 데 쓰고 짜봐야 돈도 안 나와요. 아마 그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뭐 내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내역을 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래 하더라고. 그래서 그 돈은 이렇게 영원히 못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같은 강정산을 믿는 사람이니까 고소 고발도 할 수도 없고 그냥 공중에 날려버렸다고. 날려버렸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강정산을 믿는다는 것만 하더라도요. 최소한 기독교, 불교를 어느 정도 졸업을 해야 강정산을 믿는 단계가 돼요. 일반 사람들을 보라고. 종교를 하나 권한다 이러면은 김영석 교수처럼 정통 기독교를 좀 권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 대순진리다, 무슨 강정산이다, 기타 무슨 뭐 사이비 종교 단체가 많으니까 강정산을 믿는다 그러면 뭔가 그 당시 사회 분위기로 봐서는 조금 이상한, 조금 그 사이비 종교가 사이비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보통 뭐 카톨릭이라든지 큰 성당을 명동 성당이라든지 그런 큰 성당이나 안 그러면 영락교회, 서울 영락교회나 이렇게 큰 교회를 나가면 좀 안심이 되지만은 강정산을 믿는 조그만한 그런 그 도장이나 이런 데 나간다 그러면 조금 아무래도 그 맞는 신도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 그리고 믿는다 하더라도 그게 사회적으로 명사들이 오는 데가 아니라고. 그러나 실제 알고 보면은 기독교나 불교를 어느 정도 한 단계 초국한 데가 강정산의 가르침이에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실제로 오다 보면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500만 원을 딱 받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야. 그럼 일반 사람들, 기반 종교는커녕 일반 도덕적인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 아니냐고. 어떻게 그 돈을 도둑질 해간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자기가 사정이 영 급하면은 내 실제 이렇게 가져갔는데 내가 사정이 정말 어렵게 돼서 이렇게 됐다. 그런데 내가 이거 얼마씩 조금씩 살아가면서 갚아주겠다든지 뭐 그렇게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없어요. 바람관계 사라질 뿐이에요. 그 외에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한 17, 8년 동안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별의별 사람 다 있다고요. 거기에서 책임자들이 말이에요. 마음을 영 잘못 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로 분란이 나가지고 말이야. 정말 뭐 서로 상종도 안 하고 그런 것도 많이 봤기 때문에 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그 단체를 이루는데 그게 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별의별 사람이 다 들어오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 안 한다 그랬다고. 왜? 아예 전화를 받지를 않았다고. 안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박경린 그분께서도 내한테 전화를 여러 번 했어요. 직접 전화를 많이 했다고. 근데 내가 전화를 안 받았다고. 왜? 받아봐야 김해시 그 위원장 자리를 맡아라고 이제 하는 것이 뻔하니까 내가 안 받았어요. 안 받은 상태에서 이제 국가혁명연대 3월 1일 날 그걸 발족을 할 때 나는 평당원으로 이제 가고 너 회비도 그때 냈지. 내고 그 마상봉 고모님이 김해시에 이제 어떤 그 책임자 역할이 되는 그런 그 정서를 받았어요. 거기 기록도 있고 다 근거가 남아 있어요. 그래 그 뒤에도 이제 나는 안 받았는데 2017년 6월 달인가 그때 박마리라고 있어요. 박마리가 여성인데 아 이분이 하겠다라고 일이 됐는가 보더라고. 그래 내가 아이 뭐 잘 됐다. 나는 뭐 여성분이 하든 남성분이 하든지 간에 누군가 나와서면 됐다 하고 내가 말아버렸지. 그래가지고 그때 2017년 6월 달인가 그래 됐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만남이 있었던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임에 자꾸 오라고 그 당시 장희영 씨하고 장희영 씨가 김해 박마리하고 좀 가까우니까 그리고 이제 마상봉 본무님하고 그 몇몇이가 이제 그때 모였다고. 김해 내가 역사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2017년 이야기예요. 2017년. 그러다가 해가 바뀌어가지고 2018년이 됐다고. 2018년 6월 달에 되니까 이제 국가혁명당을 창당을 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제 그때 2018년 6월 달에 그 경남도당 발대식이 있었어요. 발대식 있을 때는 내가 참석하게 됐단 말이에요. 참석하고 그 발대식 있기 전에 2018년 6월 6일인가 됐어요. 그때 전라도 경상도 사람 한번 모이자 이래가지고 이런 모임이 있었다고. 전라도 경상도 전라도에서 이제 그 허경영 총재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경상도에 허경영 총재님을 믿는 사람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처음으로 하늘궁을 방문하고 그랬어요. 그때 경남도당에 그 가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총선에 출마하신 분이 많아요. 그때 김정수 고모님하고 뭐 허성종 도당위원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간에 그때 많이 갔어요. 경남 아마 사진이 있으면 어디 뭐 다 찾아보면 그 나올 거예요. 그때 나도 갔었다고. 그때부터 내가 이제 유가은님하고 박마리님하고 있을 때 이제 그 창당 발대식하고 창당 경남도당의 창당대회하고 그때가 2018년 6월 7월 달 그때 이제 정병국 고모님도 오시고 김민실 우리 사무장님도 오고 그랬다고. 2018년도 6, 7월 달에 우리가 자주 만나고 그랬었지. 그리고 나는 이제 그래가 지금 이제 뭐 여러 과정을 겪고 안종국 위원장님이 지금 잘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사람이 모인다는 데는 참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 그 속에서 마찰 없이 지내야 되거든요. 마찰 없이. 근데 참 진짜 아래 내가 아래 그 총재님께서 말해요. 철학의 3대 요소가 뭐냐 이런 물어보니까 그 공원정이잖아요. 공원정이고 종교의 3대 요소는 개정해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연극과 영화의 3대 요소가 뭐냐 이렇게 이제 김효근님한테 물으니까 영화의 3대 요소 하니까 말이에요. 팝콘 콜라 뭐 그러더라고. 그게 우스갯소리지. 영화 보러 가면은 팝콘도 먹고 콜라도 먹으니까. 그러니까 총재님께서 이놈 이러더라고. 아니 한번
연극의 3대 요소, 영화의 3대 요소, 이제 이것을 말해야 되는데, 김효근님이, 보좌관님도 얼마나 그분 훌륭하신 분입니까? 그분 밤낮 없이 일을 하시거든요. 동영상 만들기 위해서. 그래,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 공부할 시간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뜰뜰결에 말이야, 영화의 3대 요소가 팝콘하고 콜라를 이야기하니까, 총장님께서 이놈 하던데, 딴 게 아니고, 진짜 같이 이렇게 우리 당원님들 보면은 이놈 이렇게 그런 말을 그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총재님 신인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도 모르지만은 우리 당원들끼리는 또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늘 참여하는 마음으로 일일 삼성이라고 무엇보다도 말이에요. 내한테 이익이 있으면은 이것이 의로운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덕사의거든요. 덕사의. 삼음절로 하면 덕사의고 사음절로 하면은 견덕사의라고. 내가 이것이 이익이 되면은 이것이 의로운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의롭지 않으면은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한테 어떤 돈이 생긴다. 그러면 이 돈이 의로운가 의롭지 않는가 이것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특수부 출신들 말이에요. 특수부 검사 출신들. 이 사람들 퇴직하고 나면은 자기 전화 한 통화만 하면은 몇 억씩 받아요. 그래서 한교안이도 검사 그만두고 변호사 시절 때에 10억인가 10억, 20억 이래 받았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이 돈이 이렇게 몇 억씩 이렇게 생겼을 때 이것이 의로운가, 의롭지 않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내가 화천대유인지 대장동 사건으로 해가지고 50억을 받는다, 몇백억을 받는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이 돈이 의로운가, 어렵지 않는가 이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돈이 생길 때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 피눈물 나는 그것을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돈을 가져온다.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 삼성의 이재용이 말이에요. 마약성 그런 거기 있어요. 프로코롤인가? 발음도 잘 안 되는데 그 주사를 맞고 그래가지고 벌금 7천만 원 받고 이제 종결돼 버렸는데 그 일종의 환각성 마약 식품이에요. 마약이에요. 식품이 아니고 그 주사 그걸 뭐라 그러나 플로코롤인가 하는 거 있어요. 그 주사액이 300원 됩니다. 원가가 300원 된다더라고. 300원. 300원인데 얼마에 받느냐면 10만 원에 판단 말이에요. 그럼 이익이 몇 배입니까? 상상도 안 됩니다. 5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500원도 안 되는 원가를 10만 원 주고 파니까 그 의사가 그 행위를 해가지고 이 부자가 됐다면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도덕적인 것이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이익이 된다 할 때는 그것을 첫 번째 의로운가 어렵지 않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 전체가 다 교육이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 교육 제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공부해가지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확 바꿔버려야 된다고. 그래 새 정치가 되는데 선천이 가고 후천이 되니까 이런 완전 교육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33가지 그 공약 중에서 11번째 교육혁명할 때는 제일 힘이 나는 거예요.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말이야. 중등과정의 시험은 본인이 원하는 6년간 한 과목의 모의고사 점수로 대학이 결정되게 하며 기타 과목은 수업만 받게 하여 청소년의 정서와 건강을 지키고 사교육비를 줄인다. 간단하지만은 그게 실천화되면 대한민국은 낙원이 되고 미래가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정말 훌륭한 사람 그 노벨상을 휩쓸 수가 있거든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이러한 교육은 없어져야 된다고. 그 전에 어렵지 못한 일이, 이 일이 어렵지 못하다 그러면 아무리 돈이 많이 생긴다 하더라도 안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설레발이를 치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 참 진짜 말하기도 난감하단 말이에요. 본인이 참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뭐 할 말은 많아도 말을 마음대로 다 못하는 게 사람 사는 그 세상이에요. 그냥 할 말은 많아도 말은 다 못하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야죠. 할 말은 많아도 아무 말 못하고 그래요. 오늘은 뭐 그렇네. 간단하게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